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미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를 빠뜨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먼저 설명을 하고 이번 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번 시간에 그 컵을 두고 이쪽 방향에서 봤을 때, 이쪽 방향에서 봤을 때, 이쪽 방향에서 봤을 때 모양은 다르다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이 부분을 설명을 잘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컵을 정면에서 받아보면 옆면이 보이겠죠. 손잡이가 옆으로 간 모습. 그래서 지난주 강의 내용을 약간 정정을 합니다. 이거 이해되나요? 이 컵을 여기서 받아볼 때는 손잡이가 이만큼 보이고 정면에서 받아볼 때는 손잡이가 옆면에 있는 걸로 보이고 이쪽에서 볼 때는 손잡이가 거의 뭐 지금의 위치랑 거의 똑같이 보이는 거죠. 그죠? 자, 지우겠습니다. 이번 주는 주변에 있는 사물을 그리는 거를 이제 과제로 냈었는데 선생님이 원기둥의 형태나 육면체의 형태를 가진 기본형을 가진 사물을 선택해서 그려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해주기도 했는데 간혹 몇 명의 친구들이 아주 종이처럼 얇은 사물을 그려서 뭔가 형태감을 약간 느끼기에는 약간 부족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면 아마 선생님이 다시 한번 과제를 줄 거예요. 끝까지 듣길 바랍니다. 일단 지난주 과제 중에 선생님이 받은 그 결과물을 보니까 형태를 많이 잘 그렸어요. 잘 그렸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조금 그 아쉬운 점이 다음 시간 이번 주 과제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육면체를 그릴 때 보세요. 이렇게 그리겠죠. 자, 수학 시간에 배운 육면체는 분명히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평행함을 배웠을 거예요. 혹은 배우겠죠. 그리고 이렇게 다 나란히 평행합니다. 이 평행하다는 뜻은 끝까지 이어도 이 선들은 절대 만나지 않는다는 뜻이죠.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은 아니지만 이 정도까지는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미술에서는 원근법이라는 게 있어요. 원근법. 자, 이 원근법은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이걸 지워줄게요. 이 그림 잘 기억해 놓으세요. 수학에서 육면체의 모양은 이렇구나. 잘 기억해 두시고. 자, 설명을 하겠습니다. 원근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원근법은 뭐냐면 가까이 있는 사물은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사물은 작게 보이는 것. 혹은 가까이 있는 것은 진하고 선명하게 보이는데 멀리 있는 것은 연하고 흐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표현하는 건데요. 두 가지가 있어요. 방금 설명한 것처럼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선원근법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초시이동법이라고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색채원근법입니다. 다른 말로 공기원근법이라고도 합니다. 자, 선원근법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것은 작게 보이는 겁니다. 아까 수학 시간에 봤던 육면체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선원근법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것들이 각각 평행하다고 했죠. 나란한 모서리들은 다 평행합니다. 그런데 선원근법으로 이걸 그리면 가까이 있는 선들은 길어 보여요. 커 보여요. 정육면체라고 생각하고 커 보이는데 내 눈에서 멀리 있는 선들은 짧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보이냐 하면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이거 한번 다시 그릴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길이보다는 얘가 짧아 보이고 왜? 내 눈에서 머니까. 이 길이보다는 얘가 더 머니까 짧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이보다는 얘가 더 짧고요. 이 길이보다는 얘가 더 짧고 이 길이보다는 얘가 짧고 이 길이보다는 얘가 짧고 왜? 내 눈에서 머니까. 그래서 결국 아까는 연장한 선을 그었을 때는 다 평행해서 끝까지 만날 수가 없지만 이럴 경우는 언젠가는 한 개 만나는 거죠. 얘도 이으면 언젠가는 한 개가 만나는 거고 언젠가는 한 개가 만나는 거죠. 이거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형태를 이렇게 그렸는데 혹은 이렇게 그린 친구도 있어요. 육면체를 그렸는데 나란하면 참 잘했는 거죠. 근데 나란하게 하다가 갑자기 삐끗 이렇게 그리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이건 육면체 형태가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생긴 형태의 물건을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 형태가 틀렸다는 걸 볼 수가 있었거든요. 혹은 원기둥인데 원기둥도 마찬가지겠죠. 이 원근법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면 원기둥도 수학에서는 이렇게 나란하게 이렇게 그려도 됩니다. 왜? 이렇게는 그전에는 원근법을 못 배웠기 때문에 안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도 되고 이렇게 그린 친구도 사실 많아요. 휴지심을 많이 그렸죠 친구들은. 그런데 이걸 만약에 원근법을 적용한다면 이 면보다는 밑에 있는 둥근 면이 더 작게 보이는 거예요. 내 눈높이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렸던 내용들을 내가 저 부분을 조금 실수를 했구나 이게 생각이 들면 이번 주 과제에 그게 있으니까 수정해서 해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명암을 어떻게 표현할까도 많이 궁금했어요. 빛의 방향에 따라서 명암은 다릅니다. 근데 이런 기둥을 그릴 때 연필선을 보통 세로면과 이렇게 돌아가는 면 방향대로 쓰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쓰면 좋은데 이걸 다 이렇게 그리면 이런 식으로 명암을 막 넣어버리면 이게 둥근 느낌이 아니라 움푹 패인 느낌이 드는 거죠. 연필을 명암을 넣을 때는 세로선이나 이 원기둥의 경우는 세로선을 어두운 부분은 진하게 하고 연한 부분은 연하게 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 방향이나 아니면 돌아가는 방향으로 면이 돌아가는 방향 있죠. 둥글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두운 부분은 많이 하겠죠. 촘촘하게 많이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써주는 게 이렇게 둥근 느낌이 듭니다. 이해됩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빛이 이쪽에서 온다. 제일 밝은 면이 여기고 두 번째 밝은 면이 여기, 세 번째 밝은 면이 이곳이겠죠. 제일 어두운 면은 명암을 넣어준다. 이것도 이렇게 움푹 패이게 연필선을 둥글게 해버리면 얘가 움푹 패인 면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선들과 나란한 방향으로 연필선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제일 어두운 면이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런데 이 어두운 면 중에서도 특히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어느 부분이냐 하면 여러분들 보면 흑인들이 웃으면 뭐가 보입니까? 이빨이 제일 하얘 보이죠. 그런데 이빨만 비교하면 우리들 이빨이나 흑인들의 이빨은 그냥 색깔은 똑같아요. 근데 왜 더 환해 보일까요? 맞습니다. 피부가 어둡기 때문에 거기에 반해서 이가 더 하얘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명도 대비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볼 수 있어요. 제일 밝은 일면의 이 부분은 제일 밝기 때문에 이 밝은 면에 인접한 어두운 부분은 더욱 어두워 보입니다. 점점 같은 어둡기라도 보여도 여러분들이 착시 효과에 의해서 밝은 부분에 있는 어두운 부분은 더욱 어둡게 보인다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이면도 실제로는 비슷하더라도 밝은 면 옆에 있는 부분은 여기는 더 어둡게 보여요. 지금 마파가 잘 안 나옵니다. 어둡게 보이고 같은 면인데도 어두운 면에 있는 이 부분은 더 밝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두워 보이고요. 이 부분은 좀 더 밝아 보일 거예요. 지금 마파에 한계가 있어서 다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밝은 부분 어떨까요? 어두운 면에 인접한 이 부분은 더 밝아 보이고 어두운 면에서 먼 부분은 조금 어두워 보이겠죠. 점점 밝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명암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자, 오랜만에 종소리 들으니까 굉장히 반갑죠? 꼭 학교에서 이 종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원근법은 이제 지난주에 그렸던 사물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드렸는데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원근법도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선원근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는 1점 투시도법입니다. 자, 투시가 뭐냐면 여러분 투시 카메라 이런 거 들어봤죠? 눈에 실제로 보이진 않지만 거기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짐작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1점 투시도법도 사실은 뭔가 보이지 않지만 그럴 것이다 라고 유추할 수 있는 그런 투시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떤 그림을 말하냐면 예를 들면
이게 도화지입니다. 종이 위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냐면 길이 쫙 뻗어 있고 이 길에는 중앙선도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자, 중앙선의 길이를 쌤이 조금 작게 했죠. 왜? 가까이 있는 것은 크고 멀리 있는 것은 작으니까. 같은 길인데 여기서 시작하는 길은 굉장히 넓어 보이는데 여기는 좁아 보이죠. 왜? 같은 길 폭이라도 이걸 공중에서 만약에 내려다 봤으면 같은 길 폭일 거예요. 중앙선도 가운데 있고. 근데 이거는 앞에서 보니까 여기는 훨씬 커 보이고 저 뒤는 좁아 보이는 거예요. 그죠? 또 여기에 뭐 가로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가로수가 점점 작아지면서 간격도 좁아집니다. 조금 어긋나지만 그냥 대충. 자, 그러면 이 길의 연장선과 이 나무의 연장선을 그으면 점이 하나 생깁니다. 점이 하나가 생깁니다. 이게 1.2시도법이에요. 그럼 이런 풍경화를 그렸을 때는 그리는 작가, 화가가 어디를 바라보고 그렸냐면 이 1.2시도법이 있는 이걸 소실점이라고 하거든요. 이 소실점에 내 눈높이를 딱 갖다 대고 그린 겁니다. 자, 그 다음 설명드릴 것은 자, 자리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2.2시도법이에요. 자, 아까 1.2시도법에서는 소실점이 1개였죠. 1개. 그러면 2.2시도법에서는 소실점이 몇 개일까요? 맞습니다. 2개입니다. 2개의 투시도법이 있는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도화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건물을 그려요. 건물을. 자, 이게 여러분들 동네에 있는 뭐 이마트여도 되고, 그죠? 자, 그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창문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겠죠. 자, 건물이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사실 건물은 이 길이나 똑같은 육면체 형태인데 이렇게 그린 이유는 내 눈앞에 있는 건 크고 멀리 있는 건 작아 보이기 때문에. 이 창문으로 그린 것도 같은 폭의 창문이지만 내 눈에서 가장 가까운 창문은 더 길이가 있어 보이고 멀리는 작아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들도 그린 대상의 연장선을 한번 그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소실점이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2개. 그래서 2.2시도법. 소실점이 2개. 자, 그러면 아까 소실점이 1개였을 때는 눈높이가 내가 작가가 바라보는 눈이 이 지점이었다면 여기에서 이 눈높이는 어디냐면 두 소실점의 연장선을 쭉 그었을 때 이게 내 눈높이예요. 내가 지금 땅바닥 높이에서 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2개의 소실점을 이었을 때 보이는 이 높이가 작가가 관찰하는 눈높이입니다. 자, 세 번째 3.2시도법이 있어요. 자, 3.2시도법은 도화지가 이렇게 있으면 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아까 그렸던 육면체 모양으로 한번 건물을 그려볼게요. 다시 육면체 모양으로 그려봅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뭐 이 옆에 더 작은 뭐 건물들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그렸는데 얘도 보면 얘는 지금 내가 어딘가에 내려다보고 있겠죠. 얘로 연장선을 한번 그어보면 이 어디서 만나고 저 아래 어디에서 만나고 아까 그렸던 육면체 생각하세요. 저 어디에서 만날 겁니다. 점이 몇 개입니까? 어딘가에서 만나는 점들을 합하면 소실점이 3개죠. 3개. 자, 이때는 눈높이가 어디냐면 위에 있는 두 점을 연결했을 때 내가 이 정도 높이에서 얘를 바라다보고 찍은 거예요. 내려다보고. 그러니까 얘보다 높은 이 정도 높이 되는 건물에서 이 건물을 내려다보고 그렸다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선원근법 혹은 투시도법이라고 부르는 원근법을 설명했고 그 안에 3개가 있다는 것. 3개가 있는데 소실점의 개수에 따라서 1.2시도법, 2.2시도법, 3.2시도법이 있습니다. 됐나요? 아, 이거 지우지 않고 그냥 설명할게요. 색채원근법은 말로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가까이 내가 만약에 공항에 갔어요. 가까이 있는 비행기는 얘가 대한항공인지 아시아나항공인지
뭐 제주 항공인지 다 알 수 있죠. 근데 하늘 높이 날아가는 비행기는 크기도 굉장히 작을 뿐더러 색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런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어딘가를 뭐 부모님 차를 타고 어딘가를 가는데 옆에 산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가까이 있는 산은 나무 하나하나가 보일 만큼 선명하고 뚜렷한데 멀리 중첩되어 있는, 겹쳐져 있는 산들을 딱 바라보면 저 제일 멀리 있는 산은 뭔가 연하고 뿌리고 색깔도 가까이 있는 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걸 색채원근법, 공기원근법이라고 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공기 중에는 수많은 뭐 미세 입자가 굉장히 많아요. 수증기의 입자라든가 지금은 미세먼지도 되게 많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것은 가까이 있으니까 내 눈과 가까이 있는 사물 사이에 이 시야를 방해하는 어떤 입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선명하고 또렷하게 보인다면 멀리 있는 사물은 거리가 머니까 그 사이에 먼지나 미세 입자가 굉장히 많겠죠. 내 시야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는 것들은 연하고 흐리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원근법에 이 두 가지가 있고 각자 그런 특성이 있고 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거를 인식을 하고 이번 주 과제가 뭐냐 하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부담스럽진 않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구글 클래스룸에 문서가 하나 첨부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문서에 보면 그림이 4가지가 실려 있습니다. 그 4가지 실려 있는 그림들이 어떤 원근법을 활용했는지 그거를 갖다 적고 그 원근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 정리해보는 칸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하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지난주 과제 그렸던 그 사물들의 형태감만 이 원근법에 맞춰서 다시 한번 명암 빼고 형태만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오늘 했던 이 설명들은 이번 주도 그렇지만 다음 주에도 연속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잘 인지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예, 숙제도 열심히 하고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번 주에 만날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건강하게 외출을 다자하고 집에서 착실하게 학생다운 모습으로 자기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바이바이.